네, 코스모스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케플러 선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갈 건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역시 케플러죠. I는 I shunned. 나는 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피했다. 뭘 삼가했다라는 의미죠. 삼가다. No calculation.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것을 삼가했다니까 뭐죠? 계산을 난 했다라는 뜻이죠. No matter how difficult,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는 계산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케플러 선생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셨죠. 그리고 천문학도 이제 굉장히 좋아했죠. 천문학을 그 관측은 그래서 천문학 계산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적인 그 다면체 얘기까지 했죠. 제가 플라톤의 다면체. 그 다면체를 어떻게 행성 운동에 짜 맞추고자 했죠. 그래서 계산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케플러 선생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 닥친 게 이 계산들 있죠. 이 계산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보면 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계산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이 케플러 선생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모형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모형 플러스 이게 이제 실수였죠. 플라톤의 그 수학적인 다면체와 연결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연결이 안 되죠. 플라톤은 그냥 이데아라는 어떤 이상적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데아적인 어떤 우주를 그리던 몽상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같은 현실주의자,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사람과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으로 어떻게 맞춰보려고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찾다 보니까 플라톤은 수학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론은 그냥 머릿속에 떠도는 상상을 이야기한 것 뿐이지 수학을 할 줄 알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잘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No matter how difficult. 잘 맞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자, 일단 하지만 이제 케플러는 자기가 그 플라톤의 정다면체의 5가지 그 도형들이 내접하는 형태로 행성들이 늘어설 것이라는 그 행성의 거리를 수학적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거죠. 그게 워낙 이제 대단하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죠. 행성들이 거기에 딱딱 맞는 어떤 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the elegance and the grandeur of the theory. 자기가 생각했던 그 theory가 굉장히 우아하고 grandeur,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grandeur. 그리고 자동차 이름도 있죠. grandeur.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그러한 이론일 때, 자, however는 제가 가장 그 영어 중에 이걸 어떻게 한국어로 읽어야 되는지 가장 고민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나는 아니에요. 일단 그러나로 읽으면 그럼 but이 있을 필요가 없죠. but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however 쓰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러나란 뉘앙스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persuaded him, 케플러가 설득되었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엘레강스하고 이 그랜저한 이 시어리에 의해서 자신이 설득당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자, 대디하가 됩니다. 그래서 the observations. 자, 이건 관측이죠. 관측은 must be in error. 자, 틀렸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실제 관측, 코페르니쿠스의 그 관측 값과 플라톤의 그 말도 안 되는 다면체들을 내접시켰으니 그 관측 결과가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케플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신봉할 수밖에 없어요. 플라톤 쪽으로 마음은 이미 거의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페르니쿠스의 그 옵저베이션 데이터를 틀렸다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렸죠. 결론이 그려지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어떤 천문학의 관측, observation이 지금 결론이죠. 이 observation은 발견되는 것이지 그려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observation은 이미 가령 천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발견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군가가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해서 여기 있어야 할 천체가 이쪽으로 가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nclusion이 들어온, 그려졌다라고 말을 한 것은 데이터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자, 언제 그렇게 되냐면 when the observations, 그 관측 데이터들이죠. 관측 데이터들이 are unobliging. 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By many other theorists in the history of science. 과학 역사에 이제 많은 이론가들 있죠. 이론 물리학자들. 플라톤도 어떻게 보면 자칭 이론 과학자가 될 수 있죠. 톨레미도 당연히 이론 과학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관측을 안 했죠. 관측을 안 했고, 그래서 다른 어떤 관측에 의해서 그 옵저베이션이 자신들의 이론과 협조, unobliging 된 상태가 돼버리면 그냥 결론을 거꾸로 이 옵저베이션을 드로우 해버렸어요.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조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작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게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과학의 그 어떤 여명이 지고 나서 2000년간 그 서구 사회,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분위기입니다. 관측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학에 있어서 관측은 뭐죠? 자, 일반 사회에서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이렇게 대립할 때 어디로 가죠?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서 최종 결과를 받습니다. 자, 과학에서는 이 법원이 뭐냐면 관측이에요. 관측 앞에는 어떠한 이론가도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 이론가들이 이 자연의 모습을 새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관측값은 보통 자연과학의 법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엘레강스하고 그랜저한 어떤 이론이죠. 이론의 이러한 압도된 거예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제 플라톤의 그 다각경에 도취된 거죠. 그러나 결국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국 설득됩니다. 그는. 그래서 대디아가 되죠. observation. 관측 결과가 must be in error. 어떤 그 코페르니쿠스의 관측 결과가 에러가 있을 것이다.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론들, conclusion들은 들어온다는데요. 언제 그러냐 하면 when the observations가 are unobliging. 맞지 않을 때 by many other theorist들은 in the 역사 속에서 그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conclusion을 들어온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한국말과는 이 배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설득당했습니다. 그를 관찰 결과는 must be in error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려졌죠. 언제 그려졌죠? 관찰 결과가 맞지 않을 때, 협조하지 않을 때, 이 이론가의 이론에 협조하지 않을 때겠죠. 그 많은 역사 속 이론가들은 과학 역사 속 이론가들은 결론을 들어오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웬절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대명사, 이건 관계 부사로 볼 수 있겠죠. 관계 부사 절로 그냥 보시고 요 통째로 이렇게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 But 그러나 the decision was made for him. 요 부분은 뭐냐면, 근데 이제 요 사이가 굉장히 이제 좀 거리가 먼데 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냐면 케플러는 그래도 석연치가 않은 거죠. 가령 그런 거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계속 석연치 않게 뭐가 남죠. 맞나? 자, 왜냐하면은 신이 창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무것도 설명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찜찜함이 남는 겁니다. 계속. 그냥 모른다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혹은 뭐 신이 창조했다 이런 말은 그냥 모른다란 말과 똑같기 때문에 계속 찜찜함이 남죠. 케플러도 그래서 찜찜함이 남았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이제 옵저버인 그 티코 브라헤를 찾아가려는 마음을 먹죠. 근데 이제 좀 망설이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티코 브라헤는 이 당시에 최고의 관측가였어요. 관측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데이터, 정확한 관측 데이터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가장 정확한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좀 높은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귀족이었죠. 그리고 이제 케플러는 당대 사실 최고의 수학자이긴 했지만 직업이 사실 중학교 그냥 수학 선생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는 아마 중학교, 지금은 뭐 이제 교사가 상당히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수학 교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플러가 가느냐 마느냐 티코를 만나서 관측 데이터를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민 있죠. 갈까 말까는 그 결정은 was 거꾸로 결정이 내려졌어요. for him, 그에게. 그러니까 그가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거는 수동태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 결정이 케플러에게 내려졌어요. 언제? 1598년도에 내려졌죠. 자, one of the many premonitory 어떤 전조적인 그 트레모, 이건 트레모는 지진 같은 게 오기 전에 이렇게 미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진파가 큰 지진파가 이렇게 오기 전에 작은 지진파가 이렇게 먼저 도달할 때 그걸 트레모라고 합니다. 이 트레모, 전조적인 어떤 트레모가 꽤 많았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트레모가 중에 하나가 of the coming 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30 years war, 30년 전쟁이 다가오는 어떠한 그 미진, 아직 30년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는 있죠. 전쟁 나기 전에. 그런 분위기 중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engulfed, 집어삼켰습니다. 케플러를, 그를. 그렇게 이 문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티코를 찾아가야 하는 그 결정은 was 내려졌습니다. for him, 그에게.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티코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in 1598 고해에 내려졌고요. 그중 이게 주어죠. of the 많은 그 many 프리모니토리한 tremors가 있었는데 of the coming 오고 있다는 30 years war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engulfed.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여기까지가 다 이 원을 수식하는 전치사 구가 되겠죠. 그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어삼켰다라기보다는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the local Catholic archduke. 자, 듀크는 먼저 공작이죠, 보통. 듀크는 이거 흔한 단어죠. 공작인데, 아크는 이건 이제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사람 머리가 아니라 어떤 그 머리 숫자를 말하죠. 수장. 대장할 때. 그 대장, 공작 중에 이제 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두머리 공작인 거죠. 자, 지역, 카톨릭의 그 아키듀크, 그냥 아키듀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스테디패스트, 아주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 스테디패스트는 변하지 않게 인도그매틱하다. 굉장히 교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certainty죠. certainty. 클랜이 아니라 certainty니까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떤 도그매틱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bowed는 받아들였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would rather 차라리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차라리 만든다. 사막으로 만든다. of the country. 그 어떤 나라를 차라리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막을, 그 집을, 그 컨트리를 초토화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히 박살내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게 문장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이 이 아키듀크를 수식하는 부분이죠. 아키듀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굳건하게 도그매틱한 확신에 찬 이 지역 카톨릭의 이 대장 귀족은 바우드 맹세했습니다. 그가 이 아키듀크겠죠. 그는 차라리 어떤 나라를 박살내는 것을 차라리 선호하는 거죠. 우드라들 뭐뭐 하기보다 룰 오버 이걸 발음을 에어레틱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교도란 뜻이에요. 이교도들을 룰 오버 뭐 이제 지배하는 거죠. 위에서 누르는 거니까 에어레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레틱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아마 묵음 같은데 이레틱스를 지배하기보다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아키듀크는.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이 당시에 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상극이죠. 둘 다 뭐 기독교이긴 한데 이건 이제 구교도고 이건 이제 신교도죠. 프로테스탄트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excluded, 배제됐죠. from,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힘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게임에서 일단 그 구교가 신교를 이긴 거죠. 일단은 파워 게임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그 프로테스탄트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우주관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케플러의 학교는 was closed, 폐쇄되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자들 혹은 또 책과 그 힘, 이건 찬송가죠. 찬송가는 deemed, 간주되었습니다. 이건 한번 발음을 제가 봐야겠네요. 발음이 이교도적으로 간주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were forbidden, 금지되었죠. 그렇게 해서 금지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이 당시 케플러 주변에 일어났던 30년 전쟁의 이 프리모니토리한 이 트레모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겠죠. 케플러는 거의 이 사람 아키듀크 이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이죠. 이 정도 거의 살인마라고 볼 수 있죠. 종교인이 아니라 이건 살인마입니다. 그냥 살인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종교라는 어떤 껍질을 쓰고 다른 걸 다 이교도로 몰아서 이렇게 마음 놓고 스스로의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죠. 자, 요 상황이 지금 트레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케플러의 그 아내 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she는 이제 케플러의 아내인데요. She had no understanding of her husband's work. 케플러겠죠. 그녀의 남편이니까 그 케플러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렵기도 했겠죠. 수학이니까. 그리고 having been raised. 자, raised는 이제 키워진 거죠. 자랐습니다. among the minor한 시골의 겐트리는 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마이너한 어떤 시골이지만 시골에 좀 돈이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역 유지라고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선 지역 유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 그런 좀 시골이니까 무식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 그러니까 시골에서 특히 여성에게 이 당시에는 뭐 교육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교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던 여자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녀는 despised. 근데 그녀는 이제 무시했습니다. 그의 impecunious는 동전 하나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돈과는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돈과 무관한 어떤 그 프로페션, 직업. 그 케플러의 돈과 무관한 그 직업.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경멸한 건 뭐냐면 돈을 못 벌면 경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 당시나 뭐 지금이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여자는 케플러를 무시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직업 자체가 돈이 안 생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크게 무시를 했던 거죠. 그럼 똑같죠. 또 케플러도 이 여자를 무시했겠죠. 뭘로? 자기의 이 워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또 무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안 맞는 사주를 한번 차라리 왜 호로스코프를 그 케플러가 할 줄 아는데 점성술로 점을 한번 쳐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단 그래서 그는 for his part 입장에서 케플러는 그의 입장에서 또 alternately 선택을 해야 되겠죠. alternately admonish들 그 훈계를 했어요. 이제 아내니까 이 당시에는 성평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무능하고 돈 땡전 한 푼 벌어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일단 남편은 남편인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ignored 무시했습니다. 훈계하고 또 무시했어요. 요거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시까지 했어요. 이 케플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좁은 사람이죠. 뭐 케플러를 나무라는 건 아니고 제가 뭐 5% 이상의 남자들이 다 케플러 정도 되죠. 여자가 이렇게 무시하면은 자기 직업을 자기가 하는 일을 특히 무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더 힘이 있고 한 사회적 지위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또 여성을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무시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뭐냐면 케플러의 이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남자가 여자도 남편을 무시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이제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로 이제 제갈 길을 가겠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제 뭐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아내는 뭘 했는지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업적을 남기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서로 불행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케플러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인생을 봤을 때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역사에 정말 큰 일을 하죠. 큰 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난과 그 금전적인 어떤 시달림, 가난으로 인한 이런 시달림에 계속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 케플러의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돈이 없는 것보다 이 케플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이 캐톨릭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종교적 분위기. 캐톨릭 그리고 뭐 케플러가 프로테스탄트 쪽이었다고 하지만 종교의 이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 밖에 있는 어떠한 훨씬 큰 우주를 그리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표현하는 우주는 그냥 지구죠, 지구. 근데 지구는 사실 현재 천문학을 떠나서 일반 과학이 봤을 때도 지구는 그냥 과학 안에서 관점으로 보면 그냥 물질이죠.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아무 어떤 뭐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과 평등한 그런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죠. 그러한 시각을 그러니까 갖지 못한 케플러로서는 그 부분이 전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사견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